이준석이라는 이름은 이제 끝나야 되는 거겠죠. 보수의 발을 들일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6월 3일 본투표 하루 앞둔 오늘입니다. 여러분들 이 대선판에서 말이죠. 막판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단일화를 한판 업고 끝까지 완주하겠다라는 이준석이 말이죠. 젓가락 히트를 쳤습니다. 그 다음은 유시민의 망발이 이어졌죠. 뭔가 뒤집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준석의 역할은 이거였나 봅니다. 이준석의 정체를 아니 물을 수 없는데요. 계산된 꼼수가 빤한 패배 선언에 글을 올려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불과 이틀 앞두고 일요일 이준석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패배를 선언하는 듯한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뭔가 막 깨달음이 있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고 뭐 말이 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거는 치졸한 정치적 계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딱 이준석스럽게 글을 쓴 거죠. 과학적 통계의 지표를 굳이 외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또 김문수 후보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전체 정리를 해보면 나는 졌다. 그런데 김문수도 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질판에 이 나한테 15% 넘겨줘서 선거 비용을 좀 보전해 달라라는 호소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패배 선언이 아니라 막판 꼼수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침 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본질에 대해서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선 이후에 이준석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그리고 이재명의 절대적 보복에 꼬리를 내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 이준석이 하버드 허위 복수하기에 15년간 백수로 지내면서 이 패널 정치를 해왔죠. 오랜 기간 동안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이 하버드 복수 전공자, 그러니까 경제학도 팔아먹고 컴퓨터 사이언스도 팔아먹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팔아먹고 그랬습니다. 지금의 대선 후보까지 될 수 있는 배경에는 좌파, 우파 미디어 도움이 절대적이었다라는 거죠. 조선일보가 만든 아주 이쁜 강아지다라는 겁니다. 조중동들은요, 본인들이 투자한 아이돌로 생각하고 꾸준하게 이준석을 띄웠습니다. 좌파리 미디어는 윤석열 대통령 내부 총질 전문 이준석을 옹호하기 바빴죠. 그러나 이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좌파 미디어는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젓가락 발언이 히트였다라는 거죠. 우파 미디어는 이준석을 손절했죠. 알맹이가 없는 이준석은 결국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선 패배를 시인했습니다. 일단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죠. 이재명이 벼르고 있습니다. 모든 좌파 매체가 매일마다 이준석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런 압박에 시달렸다. 그래서 온갖 머리를 짜내고 있다가 결국은 뭐 결정 내린 게 이 페이스북에 이런 장문의 글을 쓰면서 15% 돈 좀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는 각설이 타령을 한 겁니다. 자, 이준석의 사법 리스크 제일 첫 번째 뭡니까? 7불사 코파던 이준석 명태균 게이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선거법 위반 있습니다. 여기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5번의 공보물에 하버드 허위 학력을 기재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성상남 무고죄 혐의가 있습니다. 여기와 별개로는 뭐냐면 이재명의 아들 이동호에 대해서 모독죄는 별개의 사안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준석이라는 이름은요, 보수 정치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죠. 정치에 등장한 이후의 보수가 한 번도 내부 분열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시작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지만 사실 그 전 손학규 의원에게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을 보였던 그 정치 양아치로 시작을 한 거죠. 윤석열 정부의 위기, 당권의 싸움, 분열된 보수, 지형의 혼란은 모두 이준석의 등장 이후에 가속화되었습니다. 이 주둥아리로는 개혁을 말하지만 행동은 철저히 분탄과 이탈로 일관한 이준석이죠.
이 이준석이가 보수 정당과 연을 끊고 보수의 뭐 새로운 개혁이다, 뜨신 보수다, 차가운 보수다 하면서 개혁신당을 창당하고 대선에 출마한 게 순수한 뭐 이준석의 정치 철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저 자신의 정치 생명 연장 또는 캐파를 키워가기 위한 발악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인간 입에서 보수의 미래를 담는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번 기회에 말이죠. 이준석이라는 인물은 그냥 보수 정치가 아니라 이 정치판에 완벽히 퇴출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좌쪽, 우쪽 오도갈 데 없는 각설이가 됐다라는 거죠. 저는 황교안 후보와 이준석을 잠시 좀 비교해 보고 싶은데요.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북할 수 있겠지만, 자, 이번 대선을 앞두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같은 날 오늘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같은 날 이준석이는 페이스북에 본인의 패배 선언의 뉘앙스를 풍기면서 김문수 후보도 패배할 것이다 라고 똥 뿌렸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 자세를 보면 극명하게 대조되는 행보다라는 거죠. 자, 이 황교안 후보가 왜 대통령 후보에 등록한 줄 아십니까? 그 큰 돈을 내고 이 헌신적인 행보에 박수를 아니 칠 수가 없는데요.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이 선거에 참관인을 등록시켜서 배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국의 3,500개 투표소에 각 2명씩 참관인을 파견하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에 등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얼추 3,500개 정도의 이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해서 2명씩 참관인을 파견해서 지금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부정을 이만큼 막은 겁니다. 부정선거 부패 방지, 그러니까 부방대를 조직해가지고 지금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투표소에 참관인으로 지금 모든 선거를 감시하겠다라는 것으로 대통령 후보에 등록을 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사전투표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 국민들에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공론화시키고 난 다음에 이 본투표 가기 전에 이 사퇴를 한 겁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사전투표라든지 투표소에 이 참관인을 등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정말 안일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국민의힘의 개표 참관인을 배치해 줄 것을 이 황교안 후보가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자유우파 표가 분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후보직을 사퇴했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자유우파의 표가 갈라지면 안 된다라고 진영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보십시오. 대선 패배 시인하면서 나 15% 넘겨서 이 선거비 보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어차피 김문수 후보도 졌으니까 저쪽에 표 줄 거 나한테 좀 주세요 하고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은요 보수 진영 내 분열을 초래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죽을 때까지도 돈 안 되는 인간이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진짜 애국은 황교안처럼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앞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준석은 나만 바라봐. 내가 최고야.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똥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준석의 페이스북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재명이 당선된다라고 하면 1인 천하가 될 것이다 라면서 먼저 겁을 줍니다. 국민들에게. 그러면 보수 국민들 이제 이준석의 페이스북을 보는 사람들은 어떡하지? 그런데 동시에 지가 이재명이 나를 무시할 수 없게 견제 세력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건 국민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자신의 지지율을 15% 이상 넘겨달라. 내가 이만큼 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만들어주세요라고 구걸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독재를 막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워가지고요. 자신의 정치적 보존을 도모하려는 이중 플레이를 띠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태가 바로 이준석이다라는 거죠. 민낯을 완벽히 드러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 젓가락 발언을 한 후에 이 좌파에게 이 킬 오더,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킬 오더 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준석의 정치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데 스스로 끝낸 겁니다. 이 보수 진영에서 마지막까지 제가 앞서 영상에서 단일화
하는 것으로 마지막에 네가 그래도 이 보수의 한 표라도 보탠다. 김문수 후보의 이 승리에 한 표라도 보탠다라고 하면 단일화에 내가 눈 좀 감아줄게. 이 영상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은 있었다라는 거죠. 네가 지금 사법 리스크에서 그리고 좌파 진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방어막으로 국민의힘을 이용한다. 그런데 단일화를 하면서 남아있는 2, 3% 그걸 김문수 후보에게 던져준다라고 하면 너 잠시 살려줄게. 우리의 우산 안으로 들어오는 거 잠시 눈 감아줄게. 승리를 해야 하니까. 그랬었는데 말이죠. 마지막까지 김문수 후보에게 똥칠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독재를 막겠다. 겁 좀 주면서 내가 나 좀 키워줘. 정말 이 선거 비용 보존이라는 계산기 앞에서 이 줄 세우는 발상은요. 대통령 선거를 도전이 아닌 투자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끝나지 않은 선거입니다. 그런데 섣부른 패배 선언을 한다라는 건 정말 다 된 밥에 재빠뜨리는 느낌이죠. 지금 이 국민들의 뜨거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느꼈던 그 흥분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뛸 때 그때 느꼈던 그 흥분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의 대한민국, 김문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기 탄핵 때 정말 분노했던 그 심장이 마구마구 뛰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아들 이동호의 젓가락 후장을 쑤시니만이 그 신체 훼손을 아무렇지도 않게 댓글로 달아내는 그 아들의 그 애비의 인성에 비도덕한 부분에 이 근본이 썩은 부분에 도저히 정치 지도자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도덕적으로 완성된 김문수구나라고 해서 지금 그때 그 뜨거운 심장이 김문수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배 선언을 하고 있다. 내가 질 것 뻔하고 이재명이 대통령 될 것 뻔하고 김문수 뭘 해도 안 되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철퇴를 내려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사전투표율이 34.74% 기록한 상황입니다. 본투표를 앞두고 여전히 절반 이상의 유권자가 남아있는 상황이죠. 자, 3년 전에 대선 투표율이 77.1%였습니다. 자, 그럼 사전투표율이 34.74%, 얼추 77%가 투표를 한다라고 가정하면 42.36%가 남아있는 거죠. 그럼 42% 이상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본투표가 결정적인 변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스스로 결과를 확정짓고 이재명의 당선을 암시하면서 표를 거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지 가벼운 정치 행보, 네 가벼운 주둥아리가 아니라 사실 우리 유권자들에 대한 모욕이죠. 자신의 실패를 보수 전체의 실패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니만 패배하고 니만 죽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준석은 지금도 본인이 정치에 희망인 척하고 있거든요. 웃기고 자빠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물론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 이준석이 잘한 건 뭐냐? 이 이재명의 아들 이 동호의 이 공소장을 공개하고 그다음 젓가락 발언을 수면 위에 띄우면서 온 세상이 알게끔 만든 거 이거는 잘했습니다. 거기에 이동호의 젓가락을 좀 묻히고자 했는지 유시민이 여성 비하 발언을 하면서 튀어나왔는데 이게 전체적인 판으로 봤을 때 이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줬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효과로 김문수 후보가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유권자들이 깨어있다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를 막판에 지지를 하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서포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준석의 정치 행보는 이번 대선으로 완벽히 끝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결론을 내면요. 이 말 많은 자는 그냥 떠나야 하는 겁니다. 이제라도 40 넘어서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준석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정치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입으로만 정의를 말하고 실리를 따져가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건 정치가 아니다라는 거죠. 유권자들은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직 선거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가 더 남아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남은 유권자들의 판단에 따라서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이 결정될 겁니다. 이준석이라는 이름은 이제 끝나야 되는 거겠죠. 보수의 발을 들일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이 사법 리스크, 이 무죄가 난 것도 아니고 유죄가 난 것도 아니고 무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이 이 불기소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럼 다시 다툴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이준석의 성상납 혐의는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보태서 하버드 학력 사기까지 다투어진다라고 하면 이준석 완벽히 사라질 것이다 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요, 뭐 어느 구석 하나 정화하겠다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판을 다시 짜야 된다라는 거죠. 흠결 없는 김문수 후보만이 그것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재건의 시간 6월 3일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거는 누가 만들어 줄 수 있냐? 여러분들의 손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이번에 김문수 후보를 뽑으면요, 이재명은 끝납니다. 이준석은 사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 1땡 이준사,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